11월 22일에 뜬 뉴스입니다. 도시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 74년 상장 역사에 막을 내리가 된다. 정말로 완전 망해가지고 이건 뭐 폐업합니다. 문 닫습니다. 도시바 상장 폐지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 도시바가 상장 폐지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도시바 언제적 도시바야?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에서는 도시바가 뭐 예전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 전자 쪽의 이미지만 좀 강하지만은 여러분 일본에서 이 도시바는 초인류 기업이었습니다. 인류 기업. 이게 전자기업 중에서는 뭐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정도가 뭐 인류 기업으로 쳐주는 그런 랭크 기업이거든요. 일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 중에서도 도시바가 1등. 아, 그렇죠. 그런 감각은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도시바가 안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바에 들어가려면은 뭐 흑심 손이 말하면 동경대라든지 있잖아요. 정말 고학력자가 아니면은 도시바에 원소도 내밀 수 없는. 그래서 도시바는 예전부터 있잖아요. 사내의 학력, 파벌 같은 것도 꽤 유명했었어요. 그랬던 그 도시바인데 뭔가 좀 주춤하더니 점점 내려와서 뭡니까 지금 상장 폐지까지 되었다는 뉴스가 딱 떠가지고 과거에 샤프가 뭐 대만 기업에 팔리고 그 외에 각종 일본 기업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위력이 약해지고 했지만은 도시바조차 그 와중에 상장 폐지까지 돼버렸네. 도대체 왜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걸까?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면 망할만 했네. 용케 버텼네.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도시바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로고가 글자가 빨간색이고 바탕이 흰색인 기업 있잖아요. 얘들이 약간 좀 국뽕 기업입니다. 여러분 일본 국기가 뭐예요? 가운데 빨간 점에 흰 바탕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일본을 대표한다. 이래가지고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를 넣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바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일본 사람들 인식 있잖아요. 이걸 한 방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만화책이죠. 사원도 하고 과장, 부장, 사장 지금 회사 가졌나요? 그 유명한 이 시마 시리즈인데 이 일본 만화책. 이 주인공인 이 시마 씨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하츠시바입니다. 이 하츠시바가 뭐냐면은 일본의 파나소닉 있잖아요. 그 회사의 원래 이름이 마츠시타 전공입니다. 거기에 마츠를 빼오고 그 다음에 도시바의 시바를 빼와가지고 그러면은 마츠시바잖아. 그러면 너무 특정되잖아요. 좀 글자를 바꿔보이자. 하츠시바. 이래가지고 가상의 기업처럼 보인 이름을 만들었지만은 그 바탕은 뭐다? 파나소닉과 도시바의 기업 문화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회사 내부 그런 것도 보이지만 그거보다 여자랑 그런 내용이 많죠. 일본 대기업 셀러리맨의 로망을 좀 약간 각색해서 만든 만화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외에 있잖아요. 사내 정치라든지 회사 내 회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파나소닉이라든지 도시바랑 거의 유사하다 보면 됩니다. 일본을 대표한다는 게 괜히 헛나온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도시바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나갑니다를 막 써놨거든요. 도시바의 이름은 도쿄 시바우라 전기. 줄여서. 그렇죠. 도쿄 시바우라를 줄여서 도시바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나오는데 일본 최초의 X선, 일본 최초의 전기 세탁기, 일본 최초의 램프, 일본 최초의 레이더, 일본 최초의 컬러 TV 부터 이래가지고 도시바라고 하면은 전자업계에서 일본 최초로 뭘 하던 파이오니어 같은 그런 회사였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산업도 지금 유명하지만은 원래는 전자산업 아니겠습니까? 그 전자산업의 항상 선구자는 누구다? 그렇다. 바로 이 도시바다. 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정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화려한 업적을 갖던 건 도시바인데 충격적인 뉴스가 떴죠.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11월 22일에 뜬 뉴스입니다. 도시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 12월 20일부로 상장 폐지를 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 최초, 아까 시마 과장 얘기 다 해놨는데, 결과가 상장 폐지야? 너무 씁쓸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회사가 너무 못 나가서, 정말로 완전 망해가지고, 이건 폐업합니다. 문 닫습니다. 도시바 상장 폐지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도시바는 너무 있잖아 기업 경영적으로 중구난방이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장돼 있던 주식을 다 사들여 가지고 일단 한번 비상장을 시키자. 그래 놓고 한번 경영을 다시 한번 있잖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재상장을 하자. 다시 한번 이제 있잖아 점 찍고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상장 폐지 비상장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 잘 나가는 회사였다면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은 좀 스크래치 됐죠 많이. 그렇죠. 당장에 이 도시바에 뭐 지금 이렇게까지 온 이유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있죠. 저희 방송도 제가 이제 자주 들고 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이거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예, 원전을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를 잘못 샀다가 도시바가 독박을 썼다. 라는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운명이 갈렸다. 갈렸다. 당장 여기에 관해서는 2016년 12월 27일 일본 경제뉴스네요. 도시바 멈추지 않는 손실. 웨스팅하우스 인수로. 그래서 10년 정도 고통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가지고 이거는 답이 없다. 라고 이제 말이 나온 거죠. 도시바 자체. 그러다 보니까 도시바가 뭡니까? 경영 재건부터 위해 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를 팔게 됩니다. 얼마에 팔았을까? 이 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달러에 팔았습니다. 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1달러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끝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2022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캐나다의 기업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어요. 얼마에? 1.1조 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바는 1달러 주고 팔았는데 그걸 산 기업이 다른 데 1.1조 엔 주고 팔았으니까 이게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시바 미쳤어요? 그걸 왜 팔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슈레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슈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도시바가 팔 때는 슈레기가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로이터 뉴스가 2018년이잖아요. 2018년과 이 2022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시바가 2006년쯤에 샀거든요. 웨스팅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리먼이 터지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여력이 없었던 거야. 그걸 계속 껴안고 있다가 부채가 늘어나네. 그 도시바가 팔았어. 1달러에. 이제 원전은 거들떠도 안 볼래. 그랬는데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전 세상이 역시 탈탄소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무드가 바뀐 거예요. 당장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서방에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러시아 가스, 자원, 발전소도 올려야 되는데 화석 에너지에 너무 의존하다가는 답이 없어 보이네. 원전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좋지 않아? 너나 할 거 없이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전하면 적어도 어느 특정 나라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기술에 대해서 많은 나라 다시 한번 뭡니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짓고 당장에 한국에는 고리 원전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많은 기업 어디? 웨스팅하우스. 이거 다시 한번 뜰 것 같은데? 이래서 팔리는 거예요. 무섭다. 무섭죠. 그러니까 도시바가 샀을 때 리먼이라든지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날 줄은 몰랐고 팔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탈탄소 이런 붐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거지 도시바가.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뭡니까? 54억 달러로 샀던 회사를 1달러에 팔고 그 산 기업은 78억 달러로 재판매된다. 도시바의 큰 실패는 일본의 마치 자화상인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디스하는 기사도 쏟아지는 거예요. 도시바의 판단력. 우리가 일단 코인 샀는데 코인 때문에 막심한 손해 꼴도 보기 싫어. 그 코인 팔았어. 개떡상. 잠 옵니까? 잠 안 오죠. 이거 보고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알아 눕죠. 이거 그냥 당장 이것만 버텼더라면은 웨스팅하우스 덕분에 도시바 다시 한번 V자 성장 이런 말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니에요. 도시바가. 자 뭐냐면은 지난 2016년 일본 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도시바 미적 집단에게 백물 사업 매각. 백물 사업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본의 생활 가전을 시로모노카덴 이라 얘기해가지고 예. 흰색 가전 업계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백색 가전을 얘기하잖아요, 생활 가전. 그 백색 가전, 생활 가전을 미적 집단이 어디냐면은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 메이커 미적 집단 이라 해가지고 이 중국 기업 미적 집단에게 기업을 팔았던 거예요. 이게 2016년 기사네요. 신체제 발표.
미적 집단 산하에도 도시바 브랜드는 계속된다.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도 도시바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도시바 마크를 달고 도시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뭐 밥솥까지 다 팝니다. 도시바가 이걸 왜 팔았겠어요? 돈이 안 된다고 느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본 사이트인데 아직까지 중국 기업이 사서 도시바 마크 달고 장사하고 있네? 무슨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 도시바가 파는 기업이 호조한 사정, 뭐 잘 나가는 이유, 이런 기사도 뜨는 겁니다. 2016년 중국 가전 대기업 미적 집단에 매화된 도시바 라이프스타일 백색가전은 2018년도에 흑자 전환 후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와 4기 연속으로 흑자 달성. 도시바가 들고 있을 때는 만년 적자 생활가전이었는데 중국 기업에 팔아버리니까 계속 흑자가 나온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도시바 텔레비전 사업을 중국 가전 대기업에 매각 129억 엔. 텔레비전을 중국의 하이센스라는 회사에게 판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의 평형 TV 판매 1위 중국 메이커의 정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센스에게 도시바가 TV를 팔았는데 이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팔았지만은 도시바 TV라면서 일본 내에서 중국 기업이 장사를 했던 거야. 2023년 기사잖아. 그렇죠 여러분. 지금 TV 쉐어 1위 어딘지 알아요? 도시바 TV입니다. 근데 까고 보면 가로치고 누구? 하이센스. 이름은 도시바지만 이름은 도시바지만은 하이센스가 팔고 있는 거예요 일본.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도시바가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이거 완전 그거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의 손 아니었나? 저주 아니었냐?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유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지난 2015년 NHK의 그 다큐멘터리 클로즈업 현대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도시바 부정회계의 충격. 도시바가 물론 아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그런 굵직굵직한 거 인수 실패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 부정회계, 분식회계 같은 걸 해가지고 사회적인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네. 맞아. 그런데 이거를 사내에서 은폐하고 숨기고 있잖아요. 했던 거예요. 같은 2015년도 기사네요. 도시바에서 보는 파벌의 부의 역학, 하브이제 피라미드의 함정. 제가 아까 오늘 도시바 얘기할 때 도시바는 엘리트 집단이라 했잖아요. 엘리트 집단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여러분 도시바는 파벌이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사장님이 내 직속이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사업 끝까지 밀어야 된다. 알지? 이번에 좀 적자 났지만 알잖아 우리 라인인 거. 그거 좀 알잖아. 숫자 좀 어떻게 좀 해. 일단은 우리 라인이 살아야 되니까 저쪽 라인 비즈니스 좀 깔아뭉개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내 정치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시바는. 갑질이라고 했는데 갈리는 게 있었구나. 그렇죠. 역대 사장 간에 있어서의 권력 싸움인 거예요. 사업분 간의 세력 싸움. 회사가 잘 나가려면은 뭡니까? 밖을 보고 있잖아요. 당장에 도시바가 한국 기업, 뭐 대만 기업부터 이래가지고 경쟁자 많잖아요. 걔들은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들과 계속해서 싸웠던 거예요. 안 좋은 거 있으면 숨기고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거 이제 발목 잡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까 이런 웨스팅하우스 판단력부터 이래가지고 일반 생활 가전 사업 그리고 TV 같은 게 왜 도시바를 떠나니까 잘 되는지 알겠죠. 도시바 내부에서 발목을 잡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잘 나갈 수가 없죠. 이 정도면 골물대로 골맞다. 당장 일본 내에서도 이런 분식 회계부터 여러 가지 경영적인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바 자체는 아예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쇄신책을 찾습니다. 원래는 도시바 내부에서 있잖아요. 자, 네가 다음에 사장이야. 다음은 접니다 형님.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안 된다. 이런 게 안 된다. 외부에서 사장을 불러오자. 이래가지고 변혁을 한번 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일본의 전 금융인입니다. 쿠르마타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는 쇼크였어요. 도시바는 나름 제조업이잖아. 그러면 기술자라든 아니면 최소한 제조업의 경영을 하는 친구가 톱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도시바랑 아예 관계가 없는 제조업을 경험도 해보지 않은 금융업계에 있던 사람을 딱 갑자기 이제 CEO로 딱 들고 온 거야. 사람 들고 온 거야. 우리 도시바 바뀝니다. 외부 인사 넣어가지고 지금까지의 이거 있잖아요. 폐단 같은 거 없애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2018년 이 사람이 들어왔었어. 그랬는데 2021년 기사 아사히신문입니다. 도시바 사장 사임. 3년 만에 개혁으로 들고 온 사람이 사임을 했다. 근데 여러분 사임하면 본인이 그만뒀단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잘렸습니다. 외부에 들어온 인사 왜 잘랐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정치가 들어갑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은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욕도 좀 먹었어요. 뭐냐면은 일본판 카를로스 곤이에요, 이 사람이. 뭐? 경리해고 합니다. 금융이니까 자기는 도시바에 적이 없었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과거에 내 부하였다든지 내 상사였다든지 알 바 아니야. 실적이 안 좋네, 이 사업부. 근데 지금까지 왜 남겨놨어요? 아니, 그거 우리 라인 파세요. 자르세요. 라고 이 사람이 했던 거야. 자, 자르고 했는데 이래도 도시바의 내부는 썩어 있어. 이걸로 고칠 수는 없네. 도시바를 좀 뭔가 아예 쇄신을 시킬 방법을 더 찾아야 되겠어. 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경영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판단을 할 때마다 당시 최대 주주가 반발을 합니다. 당시 최대 주주, 싱가포르에 적을 둔 에피시모 캐피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외자 기업이죠. 싱가포르에 적을 둔 싱가포르 회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외자 기업이 아닙니다.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일본인 펀드인데 일본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지어가지고 마치 해외 세력인 것처럼 했던 거예요. 에피시모가 계속 태클을 거는 거야. 사장님,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그러면 망하는데 아이고 경영을 모르시네. 이러면서 뭡니까? 최대 주주랑 사장이랑 대립각을 세웁니다. 불편하죠. 나는 여기를 쇄신시키려고 왔는데 이거 최대 주주 전마저 마음에 안 드네. 방법이 없을까? 최대 주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최대 주주를 만들면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장이 당시에 있잖아요. 2020년도쯤부터 계획을 가집니다. 뭐? 도시바는 썩었기 때문에 도시바를 상장 폐지를 시키고 비상장 상황에서 한번 경영 재건을 해서 재상장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주식 매입해가지고 자 우리 나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개 사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머리를 씁니다. 제가 뭐랬어요? 이 사장님이 금융업계에서 왔다 했잖아요. 이 크루마탄이라는 사장은 원래 어디 있던 사장이냐면은 영국에 본사를 둔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세계 최대급 펀드예요. 이것도 전화를 겁니다. 저기 제가 지금 도시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좀 다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CVC 제 전 직장 여러분들이 나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 주식을 다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재상장시킬 때 펌핑 시키면은 CVC 선생님들에게도 나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 계속해봐.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 잡을 테니까 도시바 주식 TOB 걸어가지고 전량 매입하세요. 그리고 주주 바꿔버리고 비상장 때려버리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사장이 금단에 배임을 한 거죠. 도시바를 팔아버리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난리가 나죠. 야, 저 일본 기업 도시바가 변화를 하겠다고 저 펀드에 있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장 만들어 놨더니 전마 저거는 영국 기업에 팔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네? 야, 말세다 말세. 이런 여론이 일본에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충격을 주지 않고는 도시바라는 기업 자체가 재생되기는 불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게 외부적으로는 전마 저거는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던 어찌 보면 역적으로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고 일본에서 여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회장이 여기까지 하자. 크로마타니짱 잘 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빠이빠이를 칩니다. 아니 오상 말 듣고 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지금 상장 폐지 하네요. 그 사장이 하려던 일 지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했대? 사간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도시바 사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 안 됐다 했잖아. 이번에 이 상장 폐지하려고 주식을 사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바 주식을.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일본 산업 파트너스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JIP. 이게 어떤 회사예요? 라고 했을 때 일본 각종 금융, 대기업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일본 기업이 해외에 팔리는 거 막자. 돈 모아서 만든 기업이에요. 펀드예요. 그러니까 즉 뭐다? 그렇죠. 이번에 도시바의 상장 폐지는 도시바 일본 기업이니까 해외 팔리면 안 되니까 일본 기업이 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돈 내놔 이래가지고 사갔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본 내 다른 기업들이 짐을 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굳이 뭐 도시바 이제 잘 나가지도 않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도시바까지 그거 해외 팔린다고 해서 무슨 그지?
타격 있겠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도시바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도시바 역사 보여드렸죠. 도시바 창업 1875년이고 10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의 탑으로 군림했던 기업이에요. 이 도시바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바가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은 도시바 인프라 시스템 주식회사의 사업 분야 내용입니다. 도로, 공항, 방제, 통신, 방송, 철도, 자동화, 빌딩, 보안,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인프라입니다. 도시바는 일본 내에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은 뭐? 세금 수주해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도시바예요. 그런 기업을 해외에 팔리면은 일본 인프라가 해외에 팔리는 거잖아. 일본의 정보가 해외에 팔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막았어야 되는 거야.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올해 3월달 로이터 뉴스입니다. 도시바는 국가 안보에 관여하는 소중한 회사입니다. 라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탑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안보. 도시바는 팔 수가 없는 기업이다. 해외에. 팔면 안 되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펀드에 팔렸다가 중국이 손들어. 아니 러시아 손들어. 제가 사갈게요. 팔 거 아니야. 왜? 펀드는 돈 주면 파니까. 그건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사자.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뭡니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바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상장 폐지, 비상장화를 시켜서 재상장을 노린다는데 오늘 얘기한 이 내용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도시바의 미래를 생각하실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개꿀잼이죠. 예. 저도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일본 제조업 영업에도 있었거든요. 도시바랑 거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도시바는 딱 하나예요. 콧대가 높아요. 도시바 사람들은 기술자도 발표 한번 해봐. 뭔데? 하하. 박상. 약간 이런 느낌. 도시바의 구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래서 얼마인데요? 얼마까지 싸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은 이번에 다시 그래서 얼마 이거거든요. 긴장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예,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도 뭐 있잖아 해외 다른 기업이란 한국 기업이라든지 경쟁 상대가 많은데 일본 내에서 예를 들어 경쟁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가 일본 내 얘기지 해외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않으면은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해야 된다라는 뭐 잘린다는 건 좀 너무 과격한 거니까 어느 정도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셀러리맨의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부터 뭐가 있었는지 그걸 보면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해외 기업이랑 싸워야 된다. 진짜 위험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싸워야 될 때 그 분기점에서 그 사내 정치 때문에 그 사내만 보고 있었다. 그런 게 너무 뭔가 갈린 이유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일본 항상 계속 일본은 메이드 인 자pan, 일본이 1등이다, 최고다. 그런 마인드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그거 아닌 것 같네. 와 좋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더 있잖아. 현실을 보고 노력했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아닌데 라는 시기가 그 10년 전이라든지 15년 전이라든지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 엄청 사내에서 싸웠었다.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아쉽긴 하네.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죠. 뭐 조직이라는 게 있으면은 개인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원래부터 너무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고였던 거예요. 체계적인 이미 잡힌 이거 있잖아. 의사결정 체제라든지 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라인이 아니고 그 진두지휘하는 최고 위치에 있지 않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시바는 어찌 보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도 뭐 만에 하나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뭐 앞으로도 뭐 도시바의 이런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경영 쇄신을 할지들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뭐 굵직굵직한 거 있으면은 제가 저희 방송에 들고 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